아버님, 언제까지 여기 붙어 있을 거예요? 눈치 좀 챙기시죠? 뭐라고? 대놓고 말할게요. 이제 나가세요. 솔직히 아버님 모시고 사는 거 우리한테 너무 큰 짐이에요. 짐! 내가 너희한테 짐이라고! 가게 팔아서 너희 빚 갚아준 건! 그 돈까지 다 준 건! 그건 그때 얘기고요. 지금 우리한테 도움 되는 거 있긴 해요? 너 네 남편, 내 아들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냐?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인생이 저녁빛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아들이 사고로 떠나고 가게 팔아서 며느리에게 준 시아버지 영우 씨가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고 통쾌한 결말을 만들어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극복하고 인생의 교훈을 담은 사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 한복판 오래된 골목길 한쪽에는 김영호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운영한 작은 철물점이 있었다. 이곳은 그저 물건을 파는 가게가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들를 수 있는 우리 집 같은 곳이었다. 쇠로 된 묵직한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매대 위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목과 나사, 각종 공구들이 반짝였다. 나무 선반에는 여러 가지 부품과 철물들이 빼곡했고 오래된 계산대 뒤에는 항상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영호 형님, 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데 어쩌죠? 아이고, 이건 간단해. 여기 와셔 하나만 갈면 돼. 해보다 안 되면 다시 들고 와.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는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집을 고쳐주고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이 동네에서 자란 사람들은 한 번쯤은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단 한 번도 돈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 아저씨, 이거 꼭 필요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래, 다음에 갚아도 돼. 그렇게 철물점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인생이자 모든 것이었다. 그의 손끝이 닳도록 일하며 지켜온 곳, 이곳에서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였고 한 사람의 인생이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김 사장,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나 하세. 옆 가게에서 장사를 하는 단골 친구가 찾아와 평소처럼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다. 이제 곧 점심시간이 오겠구나 싶었던 그때 여보세요? 전화벨이 울렸다. 그리고 그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아버님, 그게 도윤이가 사고가 났어요. 아들의 이름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다. 사고, 이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슨 사고? 어디서? 얼마나 심한데? 손이 덜덜 떨렸다. 아니겠지. 그리고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들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할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젊고 건강했던 아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 없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다. 마치 자신의 한쪽이 사라진 것만 같았다. 내가 대신 갔어야 했는데 그날 밤 할아버지는 가게 한 구석에서 홀로 흐느꼈다. 사람들은 위로했지만 그 어떤 말도 위안이 되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들이 떠나고 남겨진 것은 며느리와 손주들이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비록 가슴은 찢어졌지만 이제라도 며느리와 손주를 지켜야 했다. 며느리는 당시 큰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의 품에서 울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지켜줘야지. 그러나 가진 것이 많지 않았다. 가게를 운영하며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손주들을 뒷바라지하기에는 형편이 빠듯했다. 그때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님, 저희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요. 빚도 있고, 가게 운영도 힘들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가게를 둘러보았다. 40년 동안 자신의 손때가 묻은 공간. 누군가에게는 그저 낡은 가게일지 몰라도 할아버지에게는 인생 그 자체였다. 그러나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래, 가게를 팔면 되겠지. 그렇게 할아버지는 평생을 바쳐온 가게를 정리했다. 철물점의 문이 닫히던 마지막 날, 한참 동안 간판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남은 돈을 모두 정리해 며느리에게 건넸다. 내가 좀 힘들더라도 얘들은 잘 살아야지. 그 한마음으로 모든 걸 내어주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돌아온 것은 배척과 외면뿐이었다. 며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냉랭해졌다. 처음에는 애써 참으며 살았지만 곧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아버님, 이제 가게도 없는데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거예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날이 서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저 가족과 함께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밤에는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더 그를 밀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터졌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거실로 나왔는데 며느리가 전화로 친구와 수다를 떨고 있었다. 아, 진짜 짜증나. 저 노인네 언제까지 우리 집에 붙어 살려는 거야? 그냥 요양원 보내든가 해야지. 이러다가 미쳐버리겠어.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그저 가슴만 쓸어내릴 뿐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결국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할아버지를 내쳤다. 아버님, 이제 저희도 힘들어요. 아버님도 혼자 사셔야죠. 당장 나가세요. 이건 아버님 집이 아니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였다. 평생을 헌신했던 가족에게서 아들이 남긴 마지막 가족에게서 한순간에 버림받았다. 한 줌 남은 짐을 등에 짊어지고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집을 나섰다. 그날 밤 갈 곳 없는 그는 종로 지하철역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멀쩡한 가게와 재산은 모두 며느리에게 넘어갔고 김명호 할아버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되었다. 그날 저녁 무거운 발걸음으로 골목길을 빠져나온 할아버지는 손에 쥔 작은 보따리를 꼭 쥐었다.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아들이 어릴 적 사용했던 작은 공구함 하나뿐이었다. 그마저도 버릴 수 없어 가슴에 품고 나온 것이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채 한참을 걸었다. 밤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왔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추웠다. 평생을 바쳐 가족을 위해 희생했건만 결국 돌아온 것은 길 위의 삶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망치듯 나왔던 현실이 더 깊이 와닿았다. 이제 돌아갈 곳도 부를 가족도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치를 주었고 몇몇은 더러운 거지라도 본 듯이 코를 찡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초라한 사람이었나? 어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할아버지는 결국 종로의 한 지하철역으로 발길을 옮겼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 하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가니 아무도 할아버지를 신경 쓰지 않는 곳이었다. 역 한 구석. 차가운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한때는 따뜻한 집에서 손주들과 둘러앉아 밥을 먹고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던 자신이 이제는 이곳에서 길거리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노숙을 시작한 첫날 밤,
할아버지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해야 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발걸음을 옮겼고 누군가는 취한 채 큰 소리로 떠들었다. 그 모든 소음 속에서 할아버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오직 속으로 흐느낄 뿐이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눈물이 흘렀다. 처음에는 참고 견디려 했지만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결국 눈물이 흐르고 말았다. 차가운 바닥보다 외면당한 현실이 더 쓰라렸다. 멀리서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왔고 한 차례 더 큰 바람이 불어왔다. 할아버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길은 있었지만 그를 받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김영호 할아버지의 노숙 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았다. 아침이 와도 희망은 없었고 밤이 와도 쉴 곳이 없었다. 길거리를 떠돌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자신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철물점을 운영하며 동네 사람들을 돕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누군가의 물건을 고쳐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뜻 손을 내밀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도움이 절실한 처지가 되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무료 급식소를 찾아갔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었고 할아버지도 그들 사이에 섞여 조용히 차례를 기다렸다. 따뜻한 국 한 그릇과 밥 한 덩이가 손에 쥐어졌을 때 오래 잊고 지낸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이 나이 먹고 한 끼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줄을 서야 하나? 그러나 그곳에서의 만남이 할아버지의 인생을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다. 급식소 한쪽에서 배식을 돕던 중년 남자가 할아버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노숙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던 가구 공방 사장 박성준 씨였다. 어르신, 예전에 무슨 일 하셨습니까? 뜻밖의 질문이었다. 처음엔 피곤한 듯 손을 저으며 대꾸하지 않으려 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사람 대하듯 말하는 느낌이 들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평생 철물점 했어요. 망치질 좀 했고, 고치는 일도 많이 했지. 그 말을 들은 사장은 할아버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무언가를 떠올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손재주가 좋으시겠네요. 저희 가구 공방에서 가구 수리를 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할아버지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일할 기회. 나 같은 사람을,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나야 뭐, 이제 늙었는데 무슨 일을 한다오. 사장은 가만히 웃으며 말했다. 가구라는 게 오래될수록 손이 많이 가고 제대로 다루려면 경력이 필요한 법이에요. 어르신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찾아온 기회였다. 다음 날, 박 사장의 공방을 찾은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나무 냄새를 맡았다. 손에 가죽 장갑을 끼고 낡은 의자 하나를 살펴보았다. 나뭇결이 달아 있었고 곳곳이 갈라져 있었다. 마치 자신의 처지와 같았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래된 철물점 시절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손을 보수했다. 금 간 부분을 메우고 헐거워진 나사를 단단히 조였다. 시간이 지나자 낡고 버려질 뻔한 의자가 다시 반짝였다. 박 사장은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감탄했다. 어르신, 대단하십니다. 이런 솜씨가 있으셨다니.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다.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정과 보람이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공방에서 가구를 수리하며 작은 월급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직원들도 점점 할아버지의 뛰어난 손재주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김 선생님,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어이, 우리 장인이 오셨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김영호 할아버지를 선생님이라 불렀다. 길거리에서 외면받던 사람이
다시 이름을 불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지기 시작했다. 공방을 찾는 손님들은 이분이 그 유명한 장인이시라면서요? 라며 직접 찾아왔고, 심지어 지역 신문에서 그의 사연을 다루겠다는 연락까지 왔다. 길에서 버려졌던 한 사람이 다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김영호 할아버지가 가구 공방에서 일한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다. 처음엔 그저 낡은 가구를 고치는 작은 일이었지만 그의 손끝에서 되살아난 가구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가구 정말 수리한 거 맞나요? 새 거 같아요. 우리 집에도 버리려던 서랍장이 있는데 혹시 맡길 수 있을까요? 그의 손재주는 공방의 대표적인 명물이 되었다. 공방 직원들도 사장도 이제는 그를 김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방에 출근하며 깨끗한 작업복을 입었고 길에서 떠돌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공방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인생 역전 감동 스토리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김영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 방송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공방 직원들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할아버지의 사연이 이제는 전국에 알려질 기회가 생긴 것이다. 박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TV에도 나오시겠네요. 김 선생님.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냥 일하면서 사는 게 좋은 건데. 그러나 박 사장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어르신 같은 분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 누군가는 희망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생애 처음으로 TV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다. 촬영날 방송국 스튜디오에는 김영호 할아버지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어르신, 예전에는 어떤 삶을 사셨나요? 조명이 비추는 스튜디오에서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평생 철물점을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죠. 하지만 아들이 사고로 떠나고 남은 가족에게 버려졌습니다. 결국 길거리에 나앉았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어요. 관객석에서는 놀라는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다. 카메라가 할아버지의 손을 비췄다. 고된 세월이 남긴 거칠고 단단한 손이었다. 그때 한 사람이 내 손을 잡아줬습니다. 가구 공방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관객석 여기저기서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다. 노숙자로 버려졌던 한 사람이 이제는 인정받는 장인이 된 이야기. 사회자가 감동한 듯 말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김영호 선생님.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과거의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그 순간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지금의 제 삶이 더 행복하니까요. 그 한마디가 방송을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 방송이 나가고 난 뒤 할아버지의 사연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 이런 분이 성공해야 한다 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공방에는 가구를 맡기려는 손님들이 2배, 3배로 늘어났고 할아버지를 직접 보고 싶다는 사람들까지 찾아왔다.
TV에서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혹시 직접 수리해 주실 수 있나요? 이 가구는 버릴까 했는데 김 선생님 손길을 받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방송국에서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보고 감동한 사람들이 그를 돕고 싶다며 성금을 보내왔다. 어느 날 박 사장이 환한 얼굴로 할아버지를 불렀다. 김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방송 덕분에 기부금이 모였어요. 이제 어르신께서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작은 집을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손을 덜덜 떨며 묻기만 했다. 내가 정말 그런 큰 걸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박 사장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어르신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으로 몇 주 뒤 할아버지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비치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거실 한쪽에는 자신이 직접 만든 나무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길에서 자지 않아도 되겠구나.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텔레비전 앞에서 방송을 보던 며느리는 처음에는 무심하게 화면을 보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노숙을 하던 사람이 TV에 나와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 쫓아낸 시아버지였다.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이게 말이 돼?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채널을 돌렸다. 하지만 뉴스에도 인터넷에도 어디를 봐도 김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가득했다. 그때 그녀의 남편이, 그러니까 새 남편이 비꼬듯 말했다. 당신, 그때 그 할아버지 쫓아낸 거 맞지? 그 할아버지가 지금 돈방석에 앉은 거 아니야? 그 말에 며느리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김영호 장인, 전국에서 뜨거운 화제, 가구 수리 장인, 공방 예약 대기만 수개월, 방송 이후 후원 쇄도, 새집 마련까지 며느리의 손이 덜덜 떨렸다. 저렇게 잘 살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사실 그녀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했었다. 철물점도, 재산도, 그리고 새로운 남편도. 그러나 욕심을 부리며 살아온 세월은 결국 그녀를 망쳐놓았다. 가게는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빚만 쌓였고 새 남편은 점점 무책임해졌으며 이제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다. 이러다간 나도 길바닥에 나앉겠어.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다. 김영호 할아버지. 지금은 돈도 많고 유명해진 장인이 된 그 사람. 그래, 그 사람한테 가야 해. 며느리는 얼굴빛을 바꾸고 할아버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할아버지가 공방에서 작업을 마치고 느지막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문 앞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다. 며느리였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기가 세 보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하고 수척한 얼굴로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어쩐 일이냐? 그 짧은 한마디에 며느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잔뜩 굽실거리며 다가왔다. 아버님, 저예요.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버님 방송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제야 아버님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저 멀뚱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며느리는 서둘러 본론을 꺼냈다. 사실 요즘 많이 힘들어요. 가게도 잘 안 되고. 아버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님도 이제 성공하셨으니까 가족이잖아요. 우리 다시 잘 지내면 안 될까요? 그녀는 울먹이며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손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다.
너도 이제 네 힘으로 살아봐라.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아버님. 그땐 제가 잘 몰라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손주들도 아버님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 손주들이 나를 보고 싶었으면 진작 찾아왔겠지. 내가 길거리에 나 앉았을 때 너는 날 어떻게 했더라? 며느리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늦었다. 너도 네가 선택한 삶을 살아라.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천천히 문을 닫았다.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며느리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며느리가 문 앞에서 울먹이던 그날 이후 그녀는 몇 번이고 다시 찾아왔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버님. 저 정말 절박해요. 손주들도 아버님을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손주들까지 데리고 찾아왔다. 그동안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손주들이 문 앞에 서 있자 할아버지의 마음이 순간 흔들렸다. 할아버지, 오래전에 떠났던 목소리. 할아버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그 순간 손주들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하다는 걸 깨달았다. 손주들은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왔을 뿐 그들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없었다. 오히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다. 얘들아, 할아버지한테 한마디씩 해라. 네 엄마 힘든 거 알지? 할아버지가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지 않겠니? 그러자 손주 중 하나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그만해. 엄마가 그때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안 나?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한다고? 할아버지가 우리가 필요할 때 엄마는 뭐 했는데? 며느리는 순간 말을 잃었다. 손주들은 오히려 며느리를 향해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엄마는 항상 자기밖에 몰랐잖아. 이젠 우리도 엄마한테 지쳤어. 할아버지는 엄마가 모질게 내쫓았지만 우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손주 중 마지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다. 할아버지, 저희는 그냥 가끔 찾아뵈어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잊힌 줄만 알았던 손주들이 오히려 며느리를 외면한 채 자신을 찾고 있었다.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다. 너희들 지금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나 손주들은 단호했다.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 한마디가 며느리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며느리가 문 앞에서 매달리며 떠난 뒤 할아버지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버려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가 손수 만든 작은 나무 식탁 위에는 갓 지은 따뜻한 밥과 정갈한 반찬이 놓여 있었다. 이전에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는 일이 외로움의 연장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릴 수 있는 기쁨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찾아오는 손주들이 있었다.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 그날도 아침부터 조용한 집 안에 반가운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문을 열자 두 손주가 환한 얼굴로 서 있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래, 들어와. 할아버지가 국도 끓여놨다. 손주들은 익숙하게 식탁에 앉았고 할아버지가 직접 지은 따뜻한 밥과 국을 먹으며 활짝 웃었다. 할아버지 밥이 제일 맛있어요. 맞아. 엄마가 해주던 밥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었지만
손주들은 문득 뭔가를 떠올린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엄마는 요즘 맨날 울면서 지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손주들은 이제 어머니를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지만 그녀가 했던 선택과 행동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한번 저지른 일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한다. 네 엄마도 언젠가 깨닫겠지.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그들도 어른들의 실수와 인생의 무게를 조금씩 이해하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요. 손주가 밝게 웃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너희가 와주니 할아버지는 그걸로 충분하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 식사를 마친 후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함께 마당으로 나갔다. 작은 텃밭에는 할아버지가 손수 기른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고 나무 그늘 아래에는 그가 직접 만든 나무 벤치가 놓여 있었다. 손주들은 익숙하게 벤치에 앉아 할아버지 옆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아버지, 다음엔 저희도 가구 만드는 거 가르쳐 주세요. 그래. 할아버지가 하나하나 가르쳐 줄 테니 배워보렴. 할아버지는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나무결을 따라 손끝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이 누릴 수 없는 행복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떠나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길 위에 버려졌던 시절도, 배신당하고 울었던 밤들도 이제는 더 이상 그의 마음을 붙잡아 두지 못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를 진심으로 아끼는 손주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이제야 진짜 평온한 삶을 사는 것 같구나.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따뜻한 봄바람을 온전히 느꼈다. 그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여러분은 김영호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대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꾸준히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